명비어천가 한국 언론은 죽었다. 그리고 윤어준의 YS 배신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어준의 YS 배신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들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방송이죠. 뭐 종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서 기성 미디어 중에서 성장을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종편은 지금 아예 이 정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정치 코너를 많이 줄이는 이 상황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좌파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방송들, MBC를 비롯해서 여기는 거의 명비어천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KBS도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 3법을 어제 통과를 시켰죠. 상임위에서. 그것이 이제 다 시행이 되면은 방송 3법이 아마 한두 달 사이에 전반을 통과를 낼 텐데, 이재명이 이 법안들을 마치 속도 조절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어제 상임위원장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하고 만찬에서는 그 방송 3법 통과시키기 잘했어 라고 생각이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이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을 좌파 성향의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자기 앞으로 국정 치적을 못하는 것도 전부 다 포장을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송상법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국민의힘은 노조의 방송 장악 시도이고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노총 산하의 전국 언론이라고 있죠. 언론노동조합은 강령 1조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행포에 맞서서 편집권,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 투쟁을 해야 된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편집권, 편성권 쟁취를 해서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민원연의 이 강령 1호인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사추천위원회 수를 확 늘려서 시민사회단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을 맞는 사람들을 다 하려고 하고, 또 방송 3법이 교체가 되면은 제정이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KBS 사장, 지금 KBS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죠. KBS 사장을 비롯해서 YTN, 연합뉴스 TV 사장까지 3개월 내에 전부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자, 이러면 언론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죠. 위기감을 느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밀월 기간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15명이 기자가 질문을 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중단,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재판 중단이나 또 이재명 변호사들을 무슨 민정수석실에 막 갖다 꽂고 심지어 여러 곳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여기에 또 장악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이재명의 변호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든 이거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재명의 변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심지어 그때 김민석 임명 전이었는데 김민석 지명 문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게 기자입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면은 그래도 그 언론사에서 에이스급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이상한 이재명에게 자아자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만 던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세 가지 특검이 지금 막 시작을 해가지고 온통 나라를 지금 막 흔들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그리고 개헌 문제. 지금 생각하니까 개헌 문제도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인데 이재명이 마지못해 공약까지 했죠. 중임제가 아니고 4년 연임제를 해가지고 또 뭐 장기 집권을 꿈꾸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기자도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집중적인 이재명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까봐 무슨 뭐 기자 질문을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가지고 막 분산을 시켜버렸죠.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이 추첨을 하니까는 지역지 언론 기자가 한 3명이 뽑혔습니다. 그럼 그 지역지 언론 기자는 자기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는 게 그 기자에게는 당연하죠. 그런데 전체 그 시청자가 볼 때는 저 질문을 왜 저기서 하는 거야? 무슨 뭐 사천에 있는 뭐 카이 뭐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들. 그 기자에게는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의 사천 지역은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게 이재명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걸 모를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 지역 기자뿐이 아니고 다른 기자들도 자기가 뭐 초점이 됐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막 지명을 했는데 전부 다 동떨어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 어떻게 그렇게 다 피해갔는지 다 피해가는 질문만 막 던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건데 도대체 이재명과 관련한 보도들을 취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 용산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막 그 써놓은 그런 기자들이 지금 아마 그런 기자들을 대통령실 그 출입 기자로 막 들여보냈겠죠.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그 후보를 대통령이 된 후보를 전담 취재하던 기자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그 기자가 그대로 대통령실로 가서 초반에는 그 출입 기자를 합니다. 그래서 순치가 된 건지 그전에도 이재명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제대로 질문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이렇게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걸 봐도. 그런데 그대로 순치된 기자들을 그대로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국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따끔하게 어떤 지적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옵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오늘 나온 기사만 제가 소개를 드리죠. 오늘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대통령실 출입한다는 기자들이, 이재명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실 직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하는 것만 쓰는 거죠. 그냥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뭐 기사 올리는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김민석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취임 직후 이틀 연속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틀 연속 오찬을 같이 했답니다. 국정 전반에서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제가 정말 웃으면 나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오래 했지만은 국무총리 새로 한 국무총리하고 이틀 연속 점심 같이 먹었다는 게 국정 전반에서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어떻게 풀이가 되죠, 이게? 아마 배경 설명을 브리핑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가지고. 저는 이거 이틀 연속 김민석하고 밥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문재인 중국 가서 혼밥한 거 그게 생각이 나던데. 얼마나 주변에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식사 후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만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이 식당 인근 카페에서 마주친 기자들에게 차담회를 제안하면서 적석에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기사 내용 읽는 겁니다. 얼마나 한참에서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간 차담회가 대통령실 내에서 성사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적흥 브리핑이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격식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걸 선호하는 만큼 공식 기자회견을 비롯해 오늘과 같은 특검 브리핑도 앞으로 자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기에 시행했던 도어 스태핑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그것이 내 기사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자들하고 만나서 차담회를 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했을까? 워낙 기자들이 엉터리니까는 그 차담회는 뭐 TV로 중계도 안 되고 하니까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재판 중단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왜 그 변호사들이 곳곳에 막 포진을 시키느냐?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고 기사를 쓴 기자마저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사가 없습니다. 뭐 잡담을 그냥 하고 말하는 건지. 무슨 오프 더 레코더를 그 전제로 해서 뭐 말을 했으면은 그거라도 보통 그렇게 쓰죠. 오프 더 레코더였다. 근데 지금 그런 지금 자기들이 뭐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야기해놓고 이것은 비보도 오프 더 레코더 할 리도 없고 잡담을 하다가 그 말한 건지. 그럼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때 TV로 중계되는 그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걸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질문 하나 하지 않고 못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나서는 명비어 층가만 막 엎조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네, 윤호준 하면은 참 여러 정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책사다, 보수의 책사다. 근데 보수의 책사 아닙니다. 본인이 불러주는 데는 다 갑니다. 다 가서 거기 가서 또 자기에게 대우가 시원치 않으면은 나와서 또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윤여준이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윤여준은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본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95% 혼자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죠. 95%. 그런데 무슨 보수의 책사 어쩌고 하면서 이번에 그 이재명 선대위원장으로 갔죠. 선대위원장으로 가서 거기에 부역을 했는데 이 연세가 지금 86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를 지금 그 노리고 있는 건지 오늘 라디오에 나가서 C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자회견 있죠. 이 사람이 그 YS 정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공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그 청와대를 그때부터 출입을 했는데 공보수석을 했던 사람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이렇게 올 것으로 교감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명비어천가를 부릅니다. 그 연세에 이 대통령은 그거 사전 질문지 일절 없이 적석에서 기자들 명함을 뽑아서 질문받고 대답하지 않았나. 자신감의 표시이고 그만큼 국청을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윤호준이 저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공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준비해 본 사람이다. 보면서 이재명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웠다.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수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이 수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밑에서 해봤으면 저런 사람 밑에서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완전히 초기라고 이재명은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달리 지금 임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5개의 재판을 걸치고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국정하고 자기 방탄하고를 혼돈을 해버려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예 국정에 신경을 안 쓰고 여전히 정치만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집권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뭐 견제를 한다거나
그런 장치가 지금 거의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정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마솥 안 개구리 같습니다.